자, 잠시만요. 지난번에 와이어샤크에 대한 것들을 쭉 진행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작성했던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뭐 좀 글 좀 하나 올리고. 자, 화면 공유해주고 우리 한번 그거 보도록 합시다. 전체 공유를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와이어샤크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패킷들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버퍼 스위트나 파로스 관련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패킷 내용 살펴보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웹 서버가 작동하고 돌아가는지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한번 과제를 올렸던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패킷 많이들 안 올렸네. 일단 동영아 누가 좀 이주 보내는 것 같은데, 동영이 학생 있어요? 네. 동영이가 뭐 어떤 거 했는지 한번 실습해봤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볼래요? 근데 이게 와이어샤크로 패킷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여기서 어떤 걸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냥 이거 그냥 뭐 필터링 해본 거네, 그치? 네네네 그냥 필터링 한 것만 올렸거든요. 오케이. 그런 거 해보라는 거야. 한번 써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이 학생 있어요? 종이 학생? 박종희 학생 없어요? 음성이 안 되나, 종이는? 오케이. 그럼 한번 내용을 쭉 보면, 또 여러 가지 쭉 해본 것 같네. 필터링 명령어도 주고, 여러 가지 잘 해봤고요. 자, 다음에 민주원 학생 있나요? 네. 지원이 거 한번 보면, 지원이는 어떤 거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IP 주소로 필터링 하는 거랑 프로토콜 그리고 길이 가지고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와이어샤크 조금 이제 좀 다루는 법 기본적인 건 이제 잘 하겠네, 그치? 잘 못해? 그 활용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기대 거 와이어샤크 응용하는 거 안 들었나? 추가 점수 준다는 거?
들었습니다. 들었어? 네. 들으면 대충 어떻게 하는지 뭐 거기 나오지 않나? 오케이. 자,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 한 거 알겠고요. 뭐 제출 안 한 학생들은 왜 안 한 거지?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리포트 점수 1점씩 가이드 줄어드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올려놓은 거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한테 뭐 할 거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툴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웹 해커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그냥 소개 정도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크립트 코드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면 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버퍼시트는 우리가 이제 사용해봤으니까 할 거고 그다음에 웹 취약점 스캐너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보고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보보호 가르치기에도 같이 듣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혹시 우리 줌 수업 창에다 정보보호 가르치기 같이 듣는 사람들은 좀 자기 이름하고 좀 한번 올려줘봐요. 대화창에 몇 명이나 되나? 왜냐면 컨설팅 트랙에서 할 때 그 취약점 점검하고 하는 어떤 SK 인포색 자료들을 좀 활용하는데 중복이 되나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줌에서 여러분들이 그것 좀 정보 가르치게 듣는 학생들은 한번 카톡 좀 한번 남겨줘 보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판단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브라우저도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자, 이 개발자 도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 보면 F12를 눌러도 되고 자,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12를 눌러주게 되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나와요. 자, 그럼 개발자 도구를 클릭해가지고 도구 화면에 돔 탐색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소 선택을 해가지고 클릭해 보게 되면 이런 화면의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 내에서 뭐 여기서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뭐 일반 뭐 교수준회원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갖다 대 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박스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게 표기가 된다는 거 개발자 도구를 보게 되면 그 개발자 도구는 뭐냐면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들을 좀 더 이제 보기 좋게끔 뭐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초특별회원으로 이제 개발자 도구 화면에 있는 그래서 초특별회원을 변경을 해버리게 되면 실제 그 값들이 이제 바뀌는 그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실제 이 사이트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개발자 도구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공격들이 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해커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나 크롬들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분석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크롬도 보면 크롬도 어디에 있냐면 이제 더 도구 더보기에 가면 개발자 도구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상단에 뭐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to 뭐 inspect it을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도 개발자 도구가 개발자 도구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부분을 갖다 똑같이 대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아이콘도 똑같이 이제 페이지에서 요소 고르기라는 거를 이제 클릭해주고 나서 왼쪽 상단에 있는 거를 그 아이콘 클릭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좀 더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버퍼 스위치에서 배운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해봤는데 이제 타겟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버퍼 스위치를 통해서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타겟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버퍼 스위치를 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퍼 스위치에서 이제 프록시 탭에 와가지고 뭐 인터셉트 이전 온으로 클릭해주고 자, 클릭해서 뭐를 바꾼다? 오프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프록시가 실제 우리 컴퓨터상에 있는 설정되어 있는 걸 하기 때문에 5% 일단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웹사이트의 메뉴를 이제 가급적 모두 여러분들이 클릭을 쫙 해버리는 거예요. 로그인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러면 타겟 탭을 클릭하면 많은 사이트가 어때요? 목록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목록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거야. 아, 이 사이트가 지금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제 더블 클릭해가지고 어때요? 원하는 웹사이트를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해주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어때요?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뭐 어떤 화면에서 해당 페이지에 대한 HTTP 헤더와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정보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버퍼시티의 이런 타겟 기능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버퍼 스위치에서 리스폰스 한글이 깨지는 경우는 가서 디스플레이에 가서 뭐 설정을 해주면 이게 자동으로 폰트 설정을 해주면 바뀌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에러가 생기는 사람들은 한번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체인지 폰트를 해가지고 폰트를 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한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주면 그게 한글이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해주니까 그걸 클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폰트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스파이더 기능. 스파이더 기능은 이제 아까 타겟하고 좀 다른 기능인데, 자, 스파이더가 뭐예요? 자, 어떤 수작업으로 확인되지 않는 페이지까지도 자동으로 어떤 접속하는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뭐 이런 어떤 좀 뭔가 많은 사이트들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더 기능을 하면 타겟 탭에서 원하는 호스트 선택해주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스파이 디스 호스트를 이제 클릭하는 거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클릭해 주면 거기에 대한 값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온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페이지를 조사할 때 해당 변수 값을 입력하는 창들이 뜬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중간에 기능을 멈추려면 어때요? 스파이더 탭에 있는 스파이더 러닝을 클릭해서 뭘로 바꿔준다? 퓨즈로 잠깐 정지 상태로 바꿔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더 이런 방법들을 해볼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인트루더 기능이 있는데, 인트루더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자가 수작업으로 접속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어때요? 해당 웹페이지에 전달되는 변수 값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하는 규칙들을 이제 통해서 탐색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타겟 탭에서 뭐 해당 URL 클릭하면 인트루더 기능을 통해서 보내게 된다. 그래서 타겟은 공격 대상이 되고 포지션은 이제 어떤 변수 값을 조작할 것인지 페이로드에 대한 값의 변화, 범위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을 한번 실습하기 위해서 send to 뭐 intruder를 한번 클릭해 보면 돼요. 그래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이게 지금 사이트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뭐 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특정한 사이트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좀 그 노멀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빛미디어에서 커뮤니티 같은 거 찾아가지고 클릭해보고 이제 독자 리뷰 화면으로 들어와서 자 타겟 탭에다가 아까 한빛미디어에 있는 사이트 특히 여기서 이제 번호는 매번 바뀜으로 맨 위에 있는 것을 이제 선택해주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어때요? Send to Intruder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인트루더의 기능 중에 포지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해당 요청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 변수값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은 어때요? 공격자가 규칙에 의해 자동으로 해당 값들을 조절해 가지고 뭔가 좀 조작하는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 페이로드에 대한 값을 또 수정해 볼 수가 있어서 변수 값을 4121에서 4230까지 자동으로 증가시키면서 해당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고 있고, 페이로드 셋 항목을 통해서 다양한 페이로드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트로더에 이제 페이로드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인트로더를 이제 한번 실행해서 스타트 어택 메뉴를 클릭해 가지고 한번 실행 결과를
해보면 그런 화면들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리피터 기능들은 자, 타겟 탭에서 특정 페이지를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면 Send to Repeater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리피터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헤딩 패킷에 대해서 어때요? 리피터 기능들이 이제 작동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리피터 탭에서 리퀘스트 항목을 클릭하면 이제 타겟 탭에서 전달한 요청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당 요청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리스판스 항목에서 결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 리피트라는 건 뭐야? 반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파로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분들이 좀 한번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했고요. 그래서 파로스라는 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이제 웹 스캐너 하는 게 이제 닉토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닉토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우리가 해킹하기 위한 아니면 이제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툴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하는 툴들은 뭐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이제 대부분 이제 상용화로 되어 있고 뭐 무료 체험들도 있는데 무료 체험들을 좀 한번 써보면서 여러분들 기능들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함부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함부로 이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스캐닝을 하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해킹의 위주로 간주가 돼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특정한 어떤 공간에서 그런 걸 하도록 해야 돼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기반의 스캐너의 이제 빅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 2001년에 웹서버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취약점 스캐너예요. 그래서 초반에 꽤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뭐 웹 취약점 스캐너가 나오면서 조금씩 뭐 사용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 사이트 한번 가서 한번 다운 한번 받아보세요. 다음에 이제 N스테이스가 있는데 N스테이스는 이제 웹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웹 취약점 스캐너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뭐 스톨커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제 계속 좀 버전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무료 버전이 있으니까 다운을 받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정보 수집을 해보세요. 근데 정보 수집할 때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패킷 같은 거 스캐닝하는 것만도 해킹으로 간주하니까 재수 없으면 형사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앱스탠더 같은 경우는 자 예전에 이제 유명한 해커그룹에서 활동하던 뭐 애들이 이제 SQL 인젝션의 취약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행해 볼 수 있고, 다음 이제 특정 이제 웹에 대한 스캐너로 이제 하는 것, 지금 아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것들 취약점을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고, 그다음 이제 웹에 대한 취약점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SQL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 툴로 최근에 이제 SQL 인젝션에 대한 어떤 자동화 공격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이 SQL 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종합적인 웹 취약점 스캐너가 있는데 뭐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어쿠네틱스예요. 어쿠네틱스들은 이제 해커들이 사용하는 웹 해킹 방법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찾는 휴리스틱 웹 취약점 스캐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5년 6월에 이제 발표돼 가지고 계속 상용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스캐너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제가 그 중간고사는 지금 한 반 정도만 여러분들 거 체크를 했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점수 채점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그때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요즘 너무 지금 채점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 나는 틈틈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그 채점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쿠네틱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을 좀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뭐 데모 버전들 같은 것들 뭐 정확하게 해볼 수가 있다. 그다음 이제 뭐 설치 도중에 계정을 요청하면 평소 사용하는 그 대신 어쿠네틱스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새롭게 회원 가입하고 입력해 주는 게 좋다.
설치가 끝나면 이제 로그인 요청 화면에서 설치에 입력한 관리용 계정 정보들도 뭐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설치가 할 때 뭐 크레이트, 자, 뉴 타겟을 클릭하면 스캔 대상의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다가 자, 여기 있는 주소들을 입력하고 애드 타겟을 클릭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뭐 상단에 스캔 메뉴를 클릭하면 기본적인 이제 스캔에 대한 설정들도 가능하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음에 이제 ASP나 ASP.NET을 선택해가지고 뭐 세이브 시켜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실행 결과를 쭉 보니까 어때요? 스캔을 실행하는 화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서버에 가서 쭉 한번 스캐닝을 쭉 해가지고 어때요? 결과값을 불러와서 이렇게 취약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스템을 구축해 놓든지 하면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받아볼 수도 있다. 자, 취약점이 나온다는 건 뭐야? 해커들 입장에서는 취약한 게 있으면 공격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런 취약점 스캐너들을 좀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보안 관점에서는 직접 이제 사고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미리 필터링해서 조치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도 기록을 좀 우리가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부터 뭐 생성된 보고서를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PDF 파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어코네틱스도 많이 쓰긴 하지만 앱스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들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모 버전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들을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어느 특정한 사이트를 막 한번 스캐닝 해보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해당하는 어떤 해킹의 어떤 전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좀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한번 그 코네틱스나 아니면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툴들 중에 한두 가지를 좀 한번 데모 버전으로 있는 것들을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뭐 우리 백석대학교를 한번 뭐 취약점을 한번 점검해 본다든지 그런 어떤 용도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웹 해커들이 쓰는 도구는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또 회사 같은 데 보면 자체적으로 스크립트 코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정보보호관리 체계 같이 듣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블록체인과 웹보안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 그럼.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본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버퍼 스위치에 대한 것들을 쭉 봤고, 지난 시간에는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패킷 정보를 봤고, 오늘도 이제 버퍼 스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 밖에 이제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취약점 진단 도구 또는 이제 그 피킹 툴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 개를 좀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자, 이제 남은 시간 뭐를 하냐면요. 한번 그걸 이제 프리 버전들을 한번 다운을 받아가지고 뭐 타겟이나 뭐 이걸 할 때는 한빛미디어 사이트나 아까 그 보여준 사이트들이 있었잖아요. 한빛미디어 사이트나 아니면 백석대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뭐 타겟팅해서 한번 취약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실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과제를 하나 다시 등록하면 자, 해킹 툴들을 일단 뭐 다운받아서 한번 설치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점수 반영까지는 안 할게요. 이제 점수 반영을 여기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거기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기말 성적 낼 때는 이거 하나라도 제출 안 한 사람들 1점씩 감점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꼭 이
과제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올려놓도록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해봤는지, 툴을 어떤 것들을 다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좀 논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이런 툴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이 되게 또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걸 한번 또 해볼게요. 실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툴들을 좀 쓰고 있는데 그런 툴들을 가지고 좀 정형화되어 있는 거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직 안 올렸나? 요거 하나만 제가 더 올려볼게요. 뭐냐면 이 검자료 여러분들 선배들이 뭐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취약점 뭐 관련된 것들 그 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공지사항에 올린 거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작성했었던 것들을 한번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또 추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올려줄 거냐면 실제 웹 모이에킹 보고서를 좀 한번 올려놔 줄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웹 모이해킹 보고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핀시큐리티 다녔던 뭐 학생이 한 건데 졸업생이 한 건데 이건 또 외부로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내부 시스템 구축해서 한 거거든요. 취약점 점검 잠깐만요. 웹 모이해킹에 대한 거니까. 웹태킹 모의 보고서 자, 요거까지 그냥 일단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제가. 자, 화면 공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제 뭐 졸업생이 이제 뭐 했던 건데 이제 해킹, 그 모해킹 하면 어떻게 보고서들이 쓰여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쭉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뭐 기본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정의나 이런 것도 나오고 실제 수행 인력이 누군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 일정이 어땠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모해킹 시나리오들을 쭉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쭉 찾아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이제 점검하고 나면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때 만든 컨설팅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심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킹 시나리오도 지금 여러 가지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모의 해킹 시나리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산을 통한 어떤 위험도에 대한 분석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세의 수행 결과에 대한 거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됐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웹 모이해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들 중심으로 표시를 해주고,
각각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예요, 이게. 요거는 이제 이 사이트는 지금 이제 일반 개인이 구축해가지고 해놓은 거를 갖고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을 좀 해보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웹 해킹 한 거, 그래서 요게 이제 SQL 인젝션 공격이나 이런 액세스 공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다루고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많이 잘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다 필드에 대한 어떤 노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과 웹 보안인데, 실제 웹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컨설팅, 모의 훈련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좀 이해해보기 위해서, 그거를 한번 제공해드렸어요, 제가. 자, 이게 좀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숙독하고 해가지고 좀 더 지식을 좀 넓혀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했던 여러 가지 툴들을 좀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한 것들을 한번 어떤 걸 해봤는지, 뭐 프로그램 설치해서 뭘 써봤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작성해서 과제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앞에서 아까 웹 해커들의 도구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소개를 쭉 해줬는데, 그런 어떤 자료 중에도 여러분들 뭐 다운받아서 하고 싶은 거 종류를 하나 선택하고 그걸 갖고 한번 뭐 한빛미디어나 백석대학교 뭐 홈페이지를 한번 타겟팅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수업 관련 질문사항 있어요? 질문? 도구들 중에 한 종류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다운로드가 잘 되는 거 있으면 그걸 해요. 꼭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던 도구가 있으면 그걸 해도 좋아요. 뭐 제약사항은 없어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해봐도 좋고, 실제는 뭐냐면 이제 해커들이 쓰는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해킹에 쓰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질문?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지난번에 우리 상담 진행했었나요? 누구까지 했었지? 잠깐만, 내가 보면. 자, 자기소개. 그때 원국 했었나? 네, 저 안 했는데 저희 아직 상담 카드를 잘 작성을 못했습니다. 상담카드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아, 그거는 잘못 양식 달라가지고 잘못 작성한 그거고요. 뭐 여기 그 써놓긴 했네. 양식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럼 수정을 좀 잠깐만 기간을 다시 바꿔줘야겠네. 잠깐. 오늘 날짜 토요일까지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평가가 되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제출할 수 있나? 그러면 잠깐만. 30일까지로 돼 있지? 오케이. 그럼 준긴 했었나? 예, 진행했습니다. 했었어? 네. 잠깐만, 내 점수 좀 입력해놓을게. 이거는 이제 점수 부여가 아니라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동영이는 했었나? 동영아.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고. 그거는 동영이하고 그 상원이는? 상원 했었어요? 그러면 원고가? 네. 원고기 하자 오늘 알았지? 네네. 자, 이렇게 하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뭐
가서 그거 하라는 거 하고 이제 좀 빠져나가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 정지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요거까지